협착증의 진단. 엑스레이로 협착증 진단받는 MRI를 꼭 찍어야 하나요? 외래에서 너무 많이 물어보시는 건데 요거에 대한 답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챗 GTP입니다. 일단 두 가지를 비교했네요. 엑스레이는 저렴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MRI는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서 정확한 진단을 도는 장점이 있습니다. 1번 엑스레이. 엑스레이는 척추의 구조와 형태, 그러니까 척추의 구조라면 척추체가 낮아진 거라든지 틀어지는 거 이런 거 도움이 되고, 하지만 신경의 압박 정도나 연조직 상태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안 보이죠? 안 보입니다. MRI는 부드러운 조직의 상세 구조를 표시하고 신경의 압박 정도나 협착의 정도를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다. 그래서 협착증의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서 일반적으로 MRI 검사가 권장됩니다. 협착증의 정확한 위치와 심각성을 평가하고 치료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엑스레이 찍으면요, 외래에서 약물치료, 물리치료, 도수치료, 주사치료까지 가능합니다. 근데 주사도 신경차단술 어디 확실히 놓아야 될지에 대한 검사는 MRI 동반되지 않으면 확실히 놓을 수는 없고요. 경막의 차단술과 후관절 차단술과 미추 차단술은 가능한데 정확한 진단 및 그런 거는 이제 MR 검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바드 AI에게 물어봤습니다. MRI는 연부조직이라는 게 이제 그 근육, 신경, 지방, 협착증, 디스크 이런 거 다 얘기하는 거죠. 잡을 수 있는 영상 검사고, 엑스레이는 뼈를 잡을 수 있는 방사선 검사입니다. 간혹 이제 그 방사선이 많이 나오지 않나 MRI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CT가 많이 나오고 MRI는 방사선이 나오지 않는 자기 공명 영상 검사입니다. 그래서 MRI는 이제 협착의 정도와 신경 압박 정도를 잘 볼 수 있기 때문에 진단이 정확하고, 엑스레이상 이상이 없더라도 협착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 찍었는데 멀쩡하던데요, 이렇게 하더라도 MRI 찍지 않으셨다면은 협착증을 정확하게 진단이 되지는 않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심될 경우는 의사가 고려할 수 있는 다른 검사가 있다. CT 스캔, 그 바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했습니다. CT 스캔은 뼈를 잘 볼 수 있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협착증의 그 황색인대 외연과 디스크의 크기 정도는 보이긴 하거든요. 하지만 신경 통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CT 스캔, 뼈를 위주로 보는 검사고, 근전도 검사, 신경전도, 근전도, 신경과와 재활학과에서 많이 하는데, 이 검사는 정확도는 물론 MRI가 제일 정확하지만 이제 척추 병변인지 다른 병변인지 감별할 때는 이런 신경 근전도 검사를 하게 되면 도움이 됩니다. 바드가 요거에 대해서 언급을 해줬네요. 그래서 이게 전방전이증이죠. 그 빨간색 여기는 압박골절, 측만증, 분리증 이런 것들 엑스레이로 진단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염증이 있는, 고름이 차 있는 우리가 종양이 이제 전이된 거, 염증 병변은 MRI 찍지 않으면 안 보이고, 이 디스크 요게 터져서 흘러내는 디스크거든요. 그래서 MRI 찍지 않으면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요거도 재발성 디스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동그라미 이렇게 되어 있는 게 MRI 찍지 않으면 이제 수술하고 나서 계속 아픈 환자분들이 정확한 진단을 받으려면 MRI밖에 없고요. 여기는 좀 무서운 병이죠. 척수 신경 안쪽에 암이 있는 겁니다. 신경 조직암이 있는 건데, 이런 거는 엑스레이로 진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확한 진단, 협착증 외에 다른 것도 확실히 보려면은 MRI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허리는 안 아프고 다리만 저린데 협착증인가요? 이렇게 외래에서 많이 저는 허리 안 아픕니다. 다리 아파요. 정형외과 관절 쪽 진료 보신 분들 많은데 협착증인지 아닌지 한번 보겠습니다. 챗 GTP. 다리 저림과 허리 통증은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협착증이 한 건지 전문의와 상담하기 중요합니다. 그래서 1번에서 다리 저림은 일반적으로 협착증 같은 경우 한쪽에 많이 저리고 보행이나 특정 동작 시 더 악화될 수 있다. 그러니까 걸어 다니거나 아니면 허리를 뒤로 젖힐 경우 더 악화되는 거죠. 그리고 신경통, 디스크, 요통, 신경염 같은 경우도 생길 수 있으니까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해서 검사해봐라 라고 되는데, 조금 답변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드는 좀 디테일하게 얘기했습니다. 다양한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해가지고 넘버링을 했죠. 협착증이 심해지면 다리가 저릴 수 있고, 디스크 있으면 신경 누를 수 있고, 혈전이 생기면 다리 혈관 막아서 혈액순환, 요거도 꽤 많거든요. 협착 디스크가 80%면요 혈전 같은 경우는 한 20% 정도 되니까, 그 동맥에 있는 것이 막히거나 정맥염이 있게 되면 이런 것들이 이제 다리 저림이 생길 수 있고요. 당뇨, 아까 말씀드린 당뇨로 인해서 신경병증이 생기면 다리 저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신부전도 저림이 발할 수 있고, 빈혈, 임신, 신발이 꽉 낀, 이거는 좀
좀 뭐 기발한 것 같은데 신발 꽉 끼면 되게 불편하죠. 저도 옛날에 그 어머니가 신발 사주셨는데 사이즈 안 맞는데 그냥 억지로 신었던 기억이 있는데 되게 발이 저리죠. 발이 저림 유발하니까 꽉 끼는 신발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앉아있는 자세, 장시간 앉아서 혈액순환이 저하돼서 저림 유발할 수 있다. 그래서 결국은 요 세 가지, 네 가지 요거를 제일 감별하는 거는 정형외과 의사한테 오셔가지고 척추에 대한 진단을 받아보시고 혈관 같은 경우는 간단히 볼 수 있는 검사 있으면 ABI 검사 초음파 해보시면 되는데 그걸로 확인해 보시면은 다리 저림의 거의 대부분을 이제 감별할 수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영어로 돼 있죠. 레디큘로패시가 이게 우리가 방사통입니다. 방사통 여러 가지 디스크, 척추증, 후관절, 암, 염증, 감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쭉 해서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감별해야 된다. 그래서 그 대부분 의사들도 아 이게 아닌 것 같은데 하면 저걸 의심해보고 이렇게 하는데 큰 덩어리 먼저 보고 차츰차츰 이제 작은 덩어리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MC가 이제 제일 많다 이 말이죠. 디스크가 제일 많고 척추 협착도 많고 요 두 가지 제일 많죠. 그 다음에 척추 구조물 가운데 이제 암이나 농양이나 혈종도 척추 구조물에서는 이렇게 많이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혈전이도 그 다음으로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염증과 요거는 신경과적인 질환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정맥염이 있거나 당뇨로 인한 척수병증, 그 신경맥증이 있게 되면 이런 증상이 생길 수 있다. 아까 바드가 얘기한 것들이 대부분 좀 맞죠. 그래서 간헐적 파인, 잘 못 걷고 쉬었다 가는 건데 보통 다리 저리 허리보다는 다리가 저리고 다리가 아파서 내원하신 건데 아 내가 발바닥이 너무 아프다 이러면 이제 발 진료를 보시는 분도 되게 많은데 물론 발 진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허리에서 기인한 경우도 꽤 많이 있으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협착증 60대 이상 발병률이 높지만 관이 좁은 경우 20대에도 발생할 수 있고 다리 저림 간헐적 파행을 주소로 하시면 MR 검사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해지고 대소변도 문제 있고 하면은 반드시 MRI를 찍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 외래에 오셔가지고 제 유튜브 영상은 조카수인가 발목이 떨어지는 증상으로 보고 오셨던 30세 남자분이 계셨는데 발목 왼쪽이 처집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 되셨고 인지한 지는 한 달 되셨는데 MR 찍어보니까 오른쪽 디스크 엄청 많이 나와 있었고요. 왼쪽은 협착 진행되어 있고 디스크가 살짝 나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건 수술하기 너무 아깝고 일단 약이랑 그 우리가 FS라고 그 신경 살려준 치료를 해보자 해서 일단은 일주일 경과 보기로 했는데 어쨌건 이제 영상을 찍게 되면 이 원인과 결과를 맞춰서 수술을 해야 될지 아니면 지켜봐야 될지 판단을 할 수 있으니까 문제가 생기면 MRI를 찍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진단까지 맞습니다.